소나기가 진짜 상현에게 흔들렸을까요? 어느 정도는 연민이었지 싶어요. 그 비 맞은 강아지를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측은지심이요. 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15부작 넷플릭스 은중과 상현.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공감 때문일 거예요. 어떤 분은 은중이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상현을 천하에 둘도 없는 샹년이라면서 치를 떠세요. 호구를 자처하는 은중이를 답답하게 여기죠. 또 어떤 분은 상현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상현이를 측은하게 여기고요. 심지어 격론이 벌어지기도 해요. 류은중 역은 김고은 씨가, 천상현 역은 박지현 씨가 맡았는데 누가 연기를 더 잘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보신 분들 혹시 누구에게 더 마음이 끌리셨나요? 저는 은중이와 비슷한 점도 있고 상현과 겹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드라마 내용을 얘기해야 하니까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은 바로 영상을 끄셔야 합니다. 상현이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의지가 되는 친구 은중이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두 차지한 셈이에요. 먼저 자신에게는 대면대면했던 오빠 천상혁이 은중에게는 쉽사리 곁을 내줬잖아요. 그 귀한 라이카 카메라까지 선물을 하면서 또 자신에게는 유난히 엄격한 엄마가 은중이에게는 한없이 따스했고, 그런데 그런 은중이가 상현이에게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친구인 거예요. 한마디로 악연이죠. 11살 초등학교 때 만나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대학 동아리, 또 직장일로 다시 만나기까지 42살이 되도록 이어진 30년의 시간 동안에 은중과 상현은 가족 같은 인연이자 때로는 원망과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서로 부러워했다가 연민을 가졌다가 열패감의 연속이기도 했고요. 상현이가 뒤통수를 치고 은중이가 다시금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식의 재회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뒤통수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15회 그 상현의 대사, 네가 나를 결국 받아주는구나. 상현이는 은중이가 이번에도 자신을 받아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현 부분을 제외하면 은중이의 삶은 비교적 평탄합니다. 편모스라의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친구예요. 결핍 안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가고 쌓아가죠. 제가 지난번에 아이든 어른이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제 아이가 상현이 같은 친구와 가까이 지낸다면 고민이 꽤 되지 싶어요. 그런데 은중이 어머니는 걱정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중이 어머니는 어떤 의미로는 판타지예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 둘을 혼자 거두느라 버거웠을 텐데 힘들다는 내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죠. 누구 탓을 하지도 않고요. 공부 잘하기를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칭찬만 해주죠. 아이의 투정을 받아주고 감쌉니다. 그렇다고 자식 편만 드는 것도 아니에요. 상현이가 못된 짓을 한 게 분명하건만 상현이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은중이 엄마가 혼자 쓸쓸히 밥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허리에 복대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복대가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든 몸이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은중이 엄마 같은 분은 아픔을 혼자 감내하는 거죠. 상현이 엄마도 그래요. 이혼한 남편은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고 차라리 없는 편이 낫겠죠. 그 돈 달라고 딸 회사에 찾아가는 사람이니까. 아들은 일찍이 스스로 생을 포기했고 남편 사업이 폭망을 해서 외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교사직도 내려놓아야 했고 하나 남은 딸조차 엄마와 척을 지고 삽니다. 의지가지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아파도 아픈 티를 못 냈잖아요. 돈이 없어도 아쉬운 소리를 못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그런 상현이의 엄마가 은중이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죠. 은중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상현이의 엄마이자 옆반 교사인 그 윤현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의 차별 대우로 풀이 죽어있는 은중이를 불러서 다독여줘요. 자신도 어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은중이에게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합니다. 아빠가 계시지 않는 건 슬픈 일이지 창피한 일은 아니다. 윤현숙 선생님의 위로와 글쓰기를 잘한다는 칭찬이 은중이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은중과 상현은 상현이가 전학을 오면서 처음 만나게 돼요. 반지하방에서 살아가는 은중이와 화장실이 2개인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온 상현이. 은중에게는 장관을 지냈다는 할아버지보다 자신이 존경하는 윤현숙 선생님이 엄마라는 사실이 더 부러웠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약한 면을 드러내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던 상현이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은 은중에게 연락을 해요. 너무나 힘들기도 했고 또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전화를 했을 텐데 은중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거절을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휴대폰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시대를 대변하는 소품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휴대폰 모델로 시절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이 이처럼 그 사건의 빌미가 되곤 합니다. 전원을 꺼놓았다는 이유로 은중과 상혁은 결별을 이르렀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현은 은중에게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전원을 껐다는 게, 콜백을 하지 않았다는 게 큰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그 여파로 상현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폐인처럼 찝거를 했을 때 하루 종일 PC통신에 접속해서 오빠의 흔적을 찾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 혼자 아니 집이 망했다면서 어떻게 통신을 해? 전화요금이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만 써도 전화요금이 10만 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당시에 1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때 상현이가 PC통신을 통해서 김상학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상현은 은중보다 자신이 먼저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문제인물 김상학을 김건우 씨가 맡았는데요. 넷플릭스 더 글로리의 빌런 손명호, 바로 그 배우예요. 신기할 정도로 다르죠. 김상학이 어떤 인물인지 사적인 부분은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상학이가 상현이에게 진짜 흔들렸을까요? 어느 정도는 연민이었지 싶어요. 비 맞은 강아지를 그냥 두고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측은지심. 그랬을 뿐인데 굳이 흔들렸다고 은중에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하지만 군 복무 기간 내내 상현이가 선물한 시계를 차고 있었던 반면에 은중이가 선물한 뷰파인더는 군 복무 중에는 지참할 수가 없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주 조금이라 할지라도 흔들렸다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은중이는 언제나 100%여야 하니까 그렇다면 헤어지는 게 맞죠. 좋은 사람이기는 하나 일단 흔들렸다는 걸 안 이상 어떻게 계속하나요? 직장일로 다시 조우해서 부딪혔을 때 영리한 상현이가 또다시 엄마 찬스를 꺼냅니다.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너 몰랐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책과 연민으로 은중이가 다시금 상현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뭐해요? 나중에 또 뒤통수를 치는데 그것도 핵폭탄급으로. 보기 좋게 한 방 먹이고 떠난 상현이가 영화사를 차려서 크게 성공을 거둬요. 은중이에게서 빼앗아간 작품이 히트를 해서 엄청난 부까지 얻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두 사람의 갈등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죠. 은중에게 상현이가 찾아와서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는 걸 밝히면서 존엄사를 위해서 스위스에 같이 가주기를 부탁하는데요. 은중이로서는 너무나 어이없죠. 얘가 또 왜 이러나 싶고요.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상현이에게 다시 말려들어서 결국 스위스로 함께 떠납니다. 상현이 택한 존엄사,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저도 그 길을 가고 싶네요. 상현이가 존엄사를 계획하면서 17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은중이에게 증여하려고 했는데 은중이가 거절을 했죠.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하나 남은 핏줄인 그 망할 놈의 애비가 차지하면 어쩌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러나 상현이가 아마 파워 제이지 싶은 상현이가 그리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마지막에 은중에게 열쇠 하나를 건넸어요. 그 열쇠가 속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천상현이 없는 속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김고은 씨와 박지현 씨는 TVN 유미의 세포들에서도 안보현 씨를 두고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때 박지현 씨가 참 얄미운 캐릭터였어요.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인물이어서 더 꼴보기 싫었죠.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시즌 3의 천상아, 그러니까 그 자살한 상현이 오빠가 주인공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 김고은 씨의 상대 역인 거죠. 김재원 씨. 김재원 씨에게는 은중과 상현의 약진이 호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성공은 얼마나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느냐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중과 상현은 대성공입니다. 저는 올해의 드라마로 TVN 미지의 서울을 꼽는데 바로 그 화제성 면에서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데에는 은중과 상현이 앞서지 않을까요? 은중과 상현 이번 기나긴 추석 연휴에 딱이지 싶어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